지구에 있는 나라 중 절반은 이 도시보다 작습니다. 지구에 있는 나라 중 75%는 이 도시보다 인구가 적죠. 크기가 벌써 대한민국만큼 커져버린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충칭입니다. 충칭은 도시이지만 국가급 규모를 가졌습니다. 인구, 면적, 경제력 모두 압도적입니다. 2024년 GDP는 620조 원, 전 세계 80%의 나라보다 높습니다. 이 모든 건 1997년 중국 정부가 충칭을 직할시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직할시란 중국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시로 당시 중국은 세계 최대의 댐, 삼엽댐 건설로 수백만 명의 이주민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발전이 느린 중국 서부도 함께 개발하고 싶었죠. 그래서 산과 강, 농촌을 한 행정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충칭은 산과 강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지를 찾아보기 힘든 도시죠. 그런데도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철을 놓기 위해 19층짜리 아파트 한가운데를 뚫어버렸고 지하철역은 지하 50층 깊이까지 파내려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역입니다. 지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평범해 보이는 광장을 내려다보면 그 아래는 수십 미터 절벽, 그 절벽 위에 도시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차역까지 완성했습니다. 충칭은 도대체 어디까지 커지려는 걸까요? 끝없이 확장하는 괴물 같은 도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충칭에 가봤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한 해 5천만 명 정도 이용하는 엄청 큰 공항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천공항이 7천만 명 정도 이용하니까 아무리 못해도 인천공항의 절반 정도는 국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엄청 적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3터미널이라서 사람이 좀 적은가 봐요. 2터미널이었나? 어쨌든 1터미널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내로 가려면은 택시로 갈 수도 있고 기차나 지하철로 갈 수도 있는데 택시는 한 10,000원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와 미쳤다. 택시 많은 거 보소. 인구가 많으니까 택시도 수십 대가 줄을 서 있네. 공항 근처에서는 비 냄새랑 약간 계피 냄새 조금 섞인 기분 좋은 냄새가 납니다. 지하철은 그냥 모던하게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는 현금을 거의 안 쓴대요. 그래서 알리페이라는 거를 다운받아 왔는데 처음 써보는 거여서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로딩도 엄청 느리네. 이거거든요. 시아오시지. 갖다 댔더니만 결제가 됐어요. 티켓 내놔 임마. 왜 안 내놓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 카드가 안 된대요. 현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위가 너무 높아서 다 뱉어내네요. 그냥 영무원한테 사야 될까봐요. 아니 영무원도 없어. 응? 돌고 돌아 교통카드를 샀습니다. 일회용인데도 되게 고급지네. 그냥 종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게 그 충칭 지하철에서만 국제카드가 안 된다는 글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알리페이 될 거예요. 왜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쓰지 말라는 거지? 시끄러워서 그런가? 이런 지하철을 또 처음 보네. 지하철은 한국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문이 좀 큼직큼직한 거? 그게 좀 차이가 나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환승을 해가지고 여기서 내리면 됩니다. 여기가 메인 거리래요. 시아오시지라고 적혀있네요. 도착했습니다. 여기. 와 중국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시뻘건 걸 많이 팔아. 고추네요? 뭐지? 고추빵? 고추떡? 그런 건가? 냄새는 확실히 마라예요. 어딜 가나 마라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살면서 중국을 딱 한 번 와봤거든요. 그때가 2020년 1월이었는데 상하이에 대외 활동 같은 걸 하려고 한 4박 5일 정도를 갔던 것 같아요. 상하이는 여기보다 훨씬 도시긴 한데 거기서 머무르면서 중국 서쪽에서 점점 무슨 질병이 이렇게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질병이 전 세계를 뒤덮고 그런 경우가 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없었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그게 나중에 코로나가 됐습니다. 서쪽에서 몰려오고 있다던 그 질병이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그게 중국을 여행한 첫 번째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중국어를 공부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성조로 5개나 있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하는 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길거리에서 저렇게 간이로 음식을 파는, 과일을 파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아까 역에서 내렸을 때도 그렇고. 근데 호텔이 있는 이 근처의 한에서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붐빈다거나 차가 꽉 차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시내 근처긴 한데 더 번화가로 가야지 사람이 엄청 많은가 봐요. 전 여기는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서울보다도 더 적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는 이 건물 안에 호텔이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뒤져보겠습니다. 여긴 것 같습니다. 키를 받았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아늑한데? 여기 방 가격이 2만원밖에 안 합니다. 너무 좋다. 조금 빛이 어둡긴 한데 더 세게 킬 수 있나? 여튼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침대는 좀 딱딱하네. 그거 빼고는 이슬가 다 있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뭐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호텔 예약 사이트로 보니까 저렴하더라고요. 여기가 22,000원이었는데 다른 데도 뭐 만원 후반대에서 2만원 초반대? 뭐 호스텔 같은 데는 만원도 안 되는 데도 많더라고요. 중국이 숙박비 되게 저렴한 것 같아요. 특히 숙박비뿐만이 아니라 택시비, 기차비, 버스비, 지하철비 그런 게 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비용이 저렴하대요. 여튼 이 호텔 되게 마음에 듭니다. 배가 고프니 밥을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지하 1층을 마이너스 1층이라고 표시를 하나봐요. 직관적이네. 여기가 충칭의 중심입니다. 서울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이래요. 옛날에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했었는데 중국군이 일본군을 물리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해방비 기념탑이래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놀러오는 그런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주변에 고층 빌딩도 많고 쟤는 그냥 건물 전체가 전광판이네요. 근데 좀 뭔가 고장난 느낌이요. 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건물 외벽에 불 들어오는 걸 좋아하나봐요. 얘도 불 들어와 있고 저기도 불 들어와 있고 쟤도 불 들어와 있고 탑 옆에는 뭐 야시장 입구 같은 게 있는데 사람은 별로 없네요. 뭔가 되게 붐벼야 어울릴 것 같은데 한산해요.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가?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가오를 잡고 있지? 아까 파는 고추들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친절 바삭한 고추래요. 고추가 뭐 도대체 얼마나 친절하길래. 아까 봤던 빵 같은 거네. 번역을 해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빵같이 생겼는데 고추를 빵으로 해먹는 것도 희한하고 뭐 일단 가격은 1kg에 2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야시장 내부인데 내부도 이렇게 전광판을 휘황찬란하게 해놨네요. 내부는 되게 덥고 습하고 매운 냄새가 나요. 오우, 이 바퀴벌레 튀김 그런 거 아니야? 오, 진해다. 진해 튀김은 텔레비에서만 봤는데 진짜 실제로 사람들이 먹는 건가 봐요. 저렇게 멀쩡한 야시장에서도 팔고 있네. 김치네. 김치도 팔아요. 뭐야, 한식당인가? 한식은 읽을 수 있을 거야. 아, 한국식 떡볶이라고 적혀있네. 아까 그 고추가 얹어져 있던 제가 빵같이 생겼다고 한 거는 허거의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블럭을 그대로 잘라가지고 물에다 풀면은 허거가 완성이 된대요. 뭐 이런 거죠. 간편하게 요리를 하려고 저렇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굳혀서 파나봐요. 집에 가서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 신기하네. 나는 무슨 빵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왜 고추빵을 먹나 했더니만 고추빵이 아니라 허거 블록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먹자골목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거 보면은 여기서 사서 뭔가를 먹는 것 같은데 여기는 줄이 기네. 뭐 파는 거지? 아니, 중국 음식은 그 겉모습만 봐서는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저게 뭘까요? 무슨 튀김 같긴 한데 검색을 해보니까 두부튀김이라고 하네요. 두부튀김이 그렇게 맛있나? 줄 서서 먹을 정도인가? 아니, 노인 학대시키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똑같이 생겼네? 할아버지가 기뻐 보이십니다. 그러면 된 거죠. 번역을 해보니까 충칭식 케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인지 뭔지. 근데 이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아요. 3? Spicy? No spicy. Okay. Hello. Is it pork? Beef? That's chicken. 치킨? 예. 아, 오케이. 닭고기 같이 안 생겼는데 닭꼬치래요. 저거는 예약 걸어놨고 뭐 마실 것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죠. 중국에서 유명한 마실 만한 게 뭐가 있나? 특이한 음료수 같은 건 안 파네요. 밀크티 같은 건 파는데 닭꼬치랑은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콜라라도 사 먹고 싶은데 마트가 없네. 무설탕 콜라밖에 없길래 하나 샀습니다. 나도 중국인들처럼 앉아서 먹어야겠다. 이 닭꼬치는 한 개에 1,000원이었습니다. 3개에 3,000원 주고 샀으니까. 되게 작고 그래서 좀 딱딱하고 그럴 것 같았거든요. 엄청 말랑해요. 안 맵게 해달라고 했는데 맵진 않아요. 아, 뭐라 설명해야 되지? 간이 딱 맞는데 무슨 소스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 양꼬치 집에 가면 뿌리는 거 뭐라 그러죠? 쯔란? 그 소스를 뿌린 것 같아요. 맛있다. 맛있긴 한데 하나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소 단위가 3개여서 3개를 다 사버렸어요. 이거 먹으면 다른 거 많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중국 남자들은 머리 기르는 거 싫어하나 봐요. 한 남자의 90%가 다 짧은 머리예요. 머리가 다들 되게 짧아요. 한국에서는 요즘 닭꼬치 하나에 얼마 하죠? 옛날도 좀 비쌌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한 개 1,000원 했으니까 지금 한 2,000원 할라나? 3,000원 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이것도 맛있긴 한데 저는 한국식 닭꼬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소스가 맛있어요. 근데 얘도 그거 못지않게 되게 부드러워요. 보기에는 막 그냥 양꼬치처럼 좀 질겨 보였는데 전혀 진짜 맛있어요. 다 먹었습니다. 입 끝에서 얼얼하게 매운맛이 좀 남아있는 거 보니까 마라를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뭐 마라탕 같은 거를 몇 번 안 먹어봤거든요. 살면서 한 5번 먹어봤나? 5번도 아니, 한 2-3번 먹어봤는데 혀 끝에 얼얼함이 기억이 나요. 마라를 넣은 것 같습니다.
중국 음식이 생각보다 입에 맞는데요? 저는 입에 안 맞을까봐 좀 겁먹었었는데 그래서 하나 더 시켰습니다. 그래도 뭔가 고추가 들어간 것 같아요. 마라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OK， 오케이? 4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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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收钱包到账20元。 아, 谢谢. OK， 얘는 돼지고기를 튀긴 음식 같고 밑에는 감자 으깬 게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무슨 소스 같은 거를 가루를 뿌려줬는데 아마 마라 가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해요. 잘 모르겠네. 맛은 있어요. 20위안입니다. 나쁘지 않은데 맛있는데 아까 먹었던 닭꼬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게 더 가성비가 좋았어요. 이거 좋은 점은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 그렇게 안 파는데 해외에서 막 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런 크리스피한 돼지고기를 많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면만 되게 딱딱하게 튀긴 거예요. 이러면 씹는 맛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돼지고기보다 이런 크리스피한 돼지고기가 더 좋아요. 이게 더 맛있을 수 있는데 엄청 맛있지 않는 이유가 소스 뿌려줄까? 스파이시 레벨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가지고 딱 매울 줄 알고 조금만 뿌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양껏 뿌려달라고 하면은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냥 겁 안 먹고 가루 얼마나 뿌려줄까 하면은 그냥 왕창 뿌려달라고 하려고요. 하나도 안 매워요. 저 맵찔인데도 맛있어요. 이 친구도 부셔버렸습니다. 얘도 혀 끝에 계속 얼얼함이 남아있어요. 얘도 마라 그거 소스를 쳤나봐요. 아까 저기 있었던 저 두부튀김도 먹어보고 싶긴 한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어떤 애가 저기 아버지랑 있었는데 나무에다가 노상방뇨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나요?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애가 길거리에서 똥 싸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는 그 중국인 모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인스타에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뭐 중국은 노상방뇨를 해도 막 부끄럽고 막 그런 생각을 잘 안 하나 봐요. 뭐 아니면은 제가 본 게 특이 케이스일 수도 있고. 근데 오자마자 그냥 봐버렸어요. 노상방뇨 하는 거를. 여기는 언덕에 있는 옛날 집들입니다. 충칭이 언덕이 많아가지고 이런 계단식 구조가 많대요. 바로 옆에는 고층 빌딩이 있는데 한가운데는 이런 옛 골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약간 동화 같긴 해요. 위에서만 봐도 아까 갔던 먹거리 골목보다 사람들이 확실히 적어 보입니다. 한산해 보여요. 그래도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옛날에 골동품 같은 거를 주로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래도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다 해놨네. 원래는 이런 절벽이었는데 절벽을 깎아가지고 건물도 세우고 에스컬레이터도 만든 것 같아요. 주로 주말에만 장사를 하나? 대체로 문을 닫았네요. 아니면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문을 닫은 걸 수도. 지금 오후 10시입니다 한가운데는 특이한 분수가 있고 여기는 옛날 정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골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귀청소를 해주는 데네요. 오, 신기하다. 생각보다 전문적이에요. 아까 보니까 1시간? 혹은 1회에 12,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 적혀있네. 15에서 20분 하면은 만원이래요. 밤이 늦어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숙소에 가서 좀 쉬겠습니다. 기상을 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잤어요. 방음이 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올라가지 말라는 표시잖아요. 이걸 올라가지 말라는 것 같은데 노 클라이밍은 뭔죠? 여기는 중국의 인민공원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특히 아침에는 할머니들이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 중국의 유명한 춤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로빅 같은 거 그런 거를 단체로 추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몇 분 안 계신데 그렇게 구석에서 조용히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종로의 탑골공원? 뭐 그런 건가 봐요. 어제 먹거리 거리가 젊은 사람들의 핫플이었으면은 여기들은 어르신들의 핫플? 이런 거 필리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물 자판기 돈을 넣으면은 물을 주는 건데 여기는 그 공짜로 주네요. 컵이 없어서 먹어보질 못하겠어요. 무슨 맛인지 궁금한데 따뜻한 물도 주네요. 중국 사람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차를 많이 드시니까 저렇게 따뜻한 물도 나오게 해놨나봐요. 어제 저녁에 왔던 기념탑입니다. 낮이 되니까 사람이 더 많네. 밤에 당연히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번역을 해봤는데 제가 중국 음식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근데 충칭 소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충칭에서 제일 유명한 국수겠죠. 저기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아무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왔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맛있다는 거 아니에요? 국수가 다 빨갛게 생겨서 맵지 않을까 좀 걱정입니다. 아, 아마 요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요걸려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구하고 있나봐요. 18세에서 55세 사이에 직원을 구하고 있대요. 공휴일에 출근하면은 평일에 3배 일당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그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한 달에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근데 시골까지 다 합치면은 중국 평균이 60만 원, 그리고 도시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은 8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거의 절반 정도 따라왔거든요. 근데 월급이 반의 반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뭐 이런 충칭 같은 큰 도시에서는 돈을 훨씬 많이 줄 거예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넘게 줄 텐데 다른 작은 도시나 시골까지 합치면은 그 평균 중위 가격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2023년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진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 도시별로 세후 월급을 공개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긴 했는데 다른 곳에서 그냥 추정한 값이에요. 충칭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지 평균으로 치면 한 184만 원, 그리고 중위소득은 한 15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큰 도시로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1인당 소득이 이렇게 작은 게 나라 전체는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가계에 돌아가는 몫이 적대요. 중국은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시장 경제 체제의 국가인데 개개인을 배불리 하는 것보다는 인프라를 막 더 짓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걸 우선으로 하나 봐요. 뭔가 얘네가 표방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라서 당연히 그 인민들,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다 그게 크진 않나 봐요. 제시 음식이 나왔습니다. 뭐 그릇은 쬐끄만해요. 손바닥보다 작습니다. 손으로 퍼먹는 건가? 젓가락 안 주시네. 아, 谢谢. 还会说什么呢？ 谢谢. 제가 아는 단어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파랑 옥수수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파가 많이 들어간 거는 일단 합격입니다. 파랑 이거 뭐지? 청경채인가? 청경채가 들어갔네요. 떡파랑 청경채가 들어갔고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매워 보이지 않아요. 국물이 시뻘겋진 않습니다. 면의 식감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소면이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국물이 역시나 좀 맵네요. 쎄씨. 뒷쯤하니까 휴지도 주셨어요. 맛은 있어요. 그냥 사리가 들렸을 뿐인데 그렇게 미친듯이 매운 건 절대 아니고 적응이 안 되네. 면이 일단 탱탱하고 파가 들어가서 깔끔하게 매워요. 계속 매운맛이 아니라 깔끔하게 맵고 국물은 마라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입안에서 살짝 매웠다가 빨리 사라지는 그런 매운맛. 다 먹긴 했습니다. 저 고추기름을 한번 덜 넣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밀크티 보이면은 밀크티나 하나 사 먹어야겠어요. 시에 해보자. 아, 와인이래요. 여기서 만드는 술인 것 같습니다. 엄청 맛있는데? 복숭아 맛 나요. 아, 시에 한 병에 17,000원 정도 하네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쬐끔만 먹어봤거든요. 저는 막 와인 같은 것도 그렇게 막 맛있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거는 확실히 맛있어요. 약간 초등학생도 먹어도 될 만한 맛? 은 농담이고. 아, 이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은데. 밀크티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9위안이래요. 1,800원입니다. 꿀맛인가봐요. 꿀벌이 먹고 있네. 시에 길거리에서 뭐지 육포 과자 같은 걸 줬는데 나름 맛있는데요? 감자칩 같아요. 맛도 바비큐 맛? 맛있어요. 이것도 끝에 얼큰하게 매운데 맛있게 매워요. 저기 보이는 엄청 커다란 목조 건물은 제가 방금도 밥을 먹었던 홍야동이라는 건물입니다. 10층에서 그 매운 국수를 먹었고 4층에서 이 밀크티를 산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이에요. 왜 홍야동이냐면은 홍야동 바로 옆에 저기 큰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거든요. 큰 물가의 폭포가 홍야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기 이름이 홍야동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중에 밤에 되면은 저 건물이 엄청 예뻐지고 불빛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람도 엄청 바글바글할 정도로 많아진다고 합니다. 충칭은 뭐 낮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밤만 되면은 어디서 뭐 일하러 갔겠죠? 퇴근 후에 다들 한 잔씩 하러 야시장 같은 데 많이 몰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도 높은 빌딩이 많긴 하지만 저기 강 너머에 있는 건물들도 층수도 막 30층, 40층은 돼 보이는데 빼곡합니다. 가득 찼어요. 이러니까 3천만 명이 넘게 사는 거죠. 아, 그리고 충칭 전체에 3천만 명이 넘게 사는 거고 이 도시 권역만 하면은 한 95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서울이랑 인구가 비슷한 규모죠. 그리고 충칭에는 이 언덕과 절벽이 엄청 많은데 저기 있는 집들도 생 절벽 위에다 지은 집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다 보면은 신기한 건물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옆에 또 꼬맹이가 노상방뇨하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닦는 거 보니까 똥을 싼 것 같아요. 길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광장에서도 그렇게 하나 봅니다. 이 광장은 넓기도 하고 뭐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있어서 여기가 도시의 중심지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까 밑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절벽입니다. 얼마나 절벽이냐면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저층 건물이 사실 저층 건물이 아닙니다. 이게 1층이 아니라 사실은 23층입니다. 엄청 높죠. 충칭이 이 정도로 언덕과 절벽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볼 때도
평면 지도보다는 그 입체 지도를 많이 쓴대요. 왜냐면 여기가 23층인지 1층인지 평면 지도로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23층짜리 건물은 제가 보기에는 오피스텔인 것 같거든요. 뭔가 구조가 다 비슷해서 호텔인가 했는데 안에 저기 미용실도 있는 거 보면은 호텔이 아니라 오피스텔 같습니다. 근데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존중이 안 돼요. 지금 저 안에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다 보입니다, 눈에. 아, 그리고 아까 서 있었던 그 광장은 이 응급실의 옥상이었을 뿐입니다. 지하철을 타러 왔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은 뭔가 신기한 역에 갈 수 있다고 해서 맨 앞칸에 타보려고. 중국 열차는 기관사가 2명인가 보네요. 둘이 같이 타고 있네. 와, 나 빼곡하다. 여기가 그 신기한 전철역입니다. 그냥 지하철역인데 뭐가 신기하겠냐 싶지만은 밖에 나가면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이 되게 높죠? 사실은 지하철역으로 지은 게 아니라 아파트예요. 1층부터 저 10몇 층까지 아파트인데 가운데 8층에다 구멍을 내서 지하철 정거장을 만든 겁니다. 왜 저런 구조가 생겼냐면은 저 지하철역이 승인될 때랑 아파트 건설이 승인될 때랑 겹쳤대요. 그래서 둘 다 양보를 안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파트 한가운데 구멍이 생겨서 지하철역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저걸 보고 든 생각은 저렇게 만들면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소음이 전달되지 않게끔 벽을 띄워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건설을 해서 딱히 시끄럽거나 진동이 울리거나 한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민들 말로는. 그리고 저기가 사실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 중에 역세권이라서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또 아니라네요. 월세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한대요. 매매가는 평당 2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면 84제곱미터로 하면은 한 1억 7천, 1억 8천 정도 하는 거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뭐 모노레일 구조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소리도 거의 안 나요. 조용히 들어갑니다. 1층 사람들 아까 낮에 별로 없었다고 했잖아요. 다 여기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충칭의 도심가에서 좀 벗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좀 외곽으로 왔습니다. 저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뭐 하시는 거지? 마작 같은 거 하시나? 장기를 하고 계시네요. 카드 게임을 하시는 데도 있고. 왜 쓰레기통 위에서 하시지? 여기는 집에서 탁자를 아예 들고 오셨네요. 사운드. 여기가 진짜 탑골공원이네. 어르신들을 위한 연주도 있고 뭔가 좀 외곽으로 온 느낌이 납니다. 마에스트로가 한 분 계시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습니다. 마에스트로도 손동작이 단순하셔요. 와, 이게 진짜 그 중국 틱톡에서 보던 신기하다. 화장을 왜 저렇게 진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저 남자 자신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막 쫄질 않아요. 중국은 어디에서나 틱톡 챌린지다. 대단하다. 저는 지금부터 충칭의 도심이 아닌 외곽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렇게 오래된 집들이 많은 곳을 성중촌이라고 불러요. 뭐 어떤 곳에서는 빈민가라고 그러고 빈민촌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도시 속의 마을이란 뜻의 성중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늘이 많아서 그런지 도심보다는 확실히 서늘해요. 여기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담배를 파는 데도 있고 음료수도 파네요. 여기가 다 집인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열면 거리에 나올 수 있게 뭐 자기만의 공간, 마당 그런 게 없네요. 저렇게 닭 밥 주시는 부분도 있고 땅콩 같은 거 으깨서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마사지샵 같고 여기는 미용실. 방금까지 그 사람 우글우글 하던 충칭에서 벗어나니까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닭이 많은 거. 또 뽀뽀한다 지들끼리. 일단 골목이 엄청 많습니다. 충분히 어두운데 뭐 불을 켜주거나 그러진 않네요. 여기는 야외 미용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다들 아저씨들밖에 없어요. 집들이 다 오래되고 사람이 안 살 것 같지만 이런 곳에도 다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안에 불도 안 켜시고 사는 것 같아요. 엄청 어두워 보이는데. 와, 여기는 상점인데 머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을 파네요. 돈을 던져주면 될 것 같아요. 물건도 던져서 받고. 아, 이게 통로인 것 같아요. 동전이랑 돈을 전달하는. 아니면 저기 안에 음료수겠다. 돈은 요즘 다 이 QR코드로 하니까 저 음료수 병을 날라주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아까 그 틱토커들이 춤추던 광장에서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시 속 마을이라고 부르나 봐요. 진짜 도시 한가운데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는데 앞에는 이런 오래된 빌딩들이 있는 거야. 이런 빌딩들은 가격을 알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 같은 것도 잘 없다고 합니다. 골목이 끝나고 사람들이 많은 거 보니까 아마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비둘기도 구워 먹나 봐요. 얘는 왜 잡혀있지? 불쌍하다. 아니 안 불쌍해. 바로 옆에 닭도 있고 뭐야 오리도 있고. 비둘기도 먹는구나. 그 이집트에서는 비둘기 고기로 뭐 요리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도 비둘기 고기를 먹나 봐요. 이 계란은 파란색이에요. 약간 계란 안에 마작을 하고 있네. 도박장인가 봐요. 계란 파란색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 달걀 계란보다는 좀 큽니다. 비둘기 계란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비둘기 사이즈가 작잖아요. 얘는 뭐지? 비둘기랑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하얘요. 그리고 좀 예쁘게 생겼어요. 와, 개구리도 있어. 저기 보면 토끼도 있고 안 먹는 게 없네. 하긴 어제 바퀴벌레? 뭐 지네? 그런 거 튀겨서 먹는 것도 봤는데 토끼라고 뭐 비둘기라고 못 먹을 거 없죠. 와, 이거 고추인가요? 사람의 손 한 뼘보다도 길어요. 여기는 또 다른 빌라입니다. 안에 빨래를 넣을 만한 장소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든 호실에서 빨래를 밖에다 걸어놨어요. 속옷이든 뭐 옷이든 상관없이. 이분도 주민이신 것 같은데. 월세 한 달에 얼마 내세요? 바로 옆에는 판잣집이 있는데 여기도 이 자물쇠가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는 것 같아요. 물론 창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벽돌로 막아놨어요. 저기 요리를 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건물이었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학교 아니면 병원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2, 3, 4층, 5층은 비어져 있고 1층에는 뭐 허거를 파는 것 같아요. 이런 빌딩들이 보기에는 한 최소 50년은 되어 보여서 언제 지었나 검색을 해보니까 1990년대, 2000년대 지은 건물이 많다고 하네요. 좀 의외인 게 딱 보면 진짜 오래돼 보이지 않나요? 이게 엄청 값싼 외장 타일 같은 걸 써서 더 오래돼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각각의 집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저런 철창이랑 저 판자 같은 게 이 아파트를 더 오래돼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 머리를 잘라주고 있습니다. 한 번 잘라주는데 5위안이라고 적혀있어요. 1,000원밖에 안 하는 거죠. 만두를 하나 시켰습니다. 너무 많은데? 한 판을 다 먹어야 되는구나. 이 만두의 이름은 바오즈라고 합니다. 안에는 간장 양념 돼지고기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퍽퍽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거보다 찐만두를 좋아하거든요. 새우만두 같은 만두 피가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요. 이 빵 자체도 뭐 뻑뻑하지 않아요. 되게 부드럽고 그 고소한 맛이 나요. 그 중심은 어디 가나 이 고추기름 소스가 있는데 이거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찐빵 말고 만두를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내부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다진 돼지고기가 들어갔어요.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무슨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골목 같은 게 있는데 뭔가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지하인 것 같은데 이건 뭐라고 써있는 걸까요? 마사지 같아요, 그죠? 여기는 왼쪽이고 여기는 오른쪽인데 사람이 사는 데인가?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니까 주거시설보다는 상가인 것 같아요. 방금 거기는 마사지 샵이었던 것 같고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아마 여기부터는 사람들이 사는 주거 공간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 집에 2세대 정도 있네요. 근데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중문이네. 중문을 뚫고 가야지 안에 사람들이 진짜 사는 대문이 나오네요. 요렇게 여기는 중문이 없는 집들이네요.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 대문만 봐도 꽤 오래된 집들처럼 보입니다. 야간의 성중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 밥 먹으러 들어갔나봐요. 이제는 길거리에 사람도 잘 없네. 불 켜진 데도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안에 냄새도 밥하는 냄새가 나요. 그 빨간 음식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인 중국의 홍엔춘역입니다. 이 4번 출구에서 지하철을 타려는 탑승구까지 가려면은 141m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아파트 높이로 치면은 50층짜리 아파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랑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에스컬레이터로 잘 안 돌아다니고 안에 엘리베이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한번 에스컬레이터로는 얼마나 걸리는지 가보겠습니다. 플랫폼까지 가는 데는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표를 사는 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8분이 걸렸어요. 저는 한 5분이면 충분할 줄 알고 아무리 깊어도 무슨 지하철 타러 가는데 5분이 넘게 걸리겠어 하고서 5분만 타임랩스를 켜놓고 했는데 중간에 끊겼었잖아요. 그게 5분이 넘어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입구에서 8분 걸렸습니다. 가만히 서서 8분 동안 있는 것도 힘들어요. 허리 아파가지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스컬레이터로 꼭 갈 필요는 없고 저기 에스컬레이터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로 갈 수 있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까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긴 한데 좀 오래된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은 꼼짝없이 아까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온 사람들처럼 항상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갔다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데만 16분이 걸리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여튼 뭐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하철역이었습니다. 너무 깊어서 인터넷도 안 터집니다. 여기는 아까 낮에 왔던 홍야동입니다. 밤이 되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야경이 있고 가운데서는 지금 드론쇼 하고 있어요. 저기 한자로 I love 충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그냥 아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시키려고 했는데 메뉴판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챗GPT 이용했는데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마 없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저거 시켰습니다. 이거 나왔어요. 이게 아마 매실 절임일 거래요. 이거는 삼겹살인 것 같고 밥은 또 없으면 서운하니까 밥도 시켰습니다. 근데 한 주문한 지 2-3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2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금방 나오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상하이 왔다고 한 번 했잖아요. 그때 먹었던 동파육이 있는데 그 동파육에서 단맛을 좀 많이 빼면은 이 고기랑 맛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짭조름한 간장 베이스의 얇은 돼지고기입니다. 이 채소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마 새콤할 거라고 하는데 괜찮은데? 별로 안 새콤한데? 근데 막 엄청 맛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동파육은 그때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한국에 더 맛있는 고기가 많기 때문에 다 먹고 왔습니다. 뭐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아니었다. 어제 그 야시장에 다시 왔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 있던 그 두부튀김 먹으려고 저도 줄 서 있어요. 그냥 진짜 두부를 튀기는 겁니다. 뭐 구멍이 2,000개 있다고 적혀있는데 이거 맛있어서 얼마나 맛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6,000원입니다. 아까 먹었던 밥하고 고기가 7,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간식인 두부튀김이 6,000원이에요. 하나씩 한번 먹어볼게요. 소스 무슨 맛일까? 매워. 고추 기름인데 달아요. 그리고 엄청 매워요. 이 두부 튀김만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따뜻합니다. 별 맛이 없어요. 진짜 두부 튀긴 맛이에요. 뭐 닭은 튀기면 엄청 맛있어지잖아요.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두부랑 식용유만 찍어 먹어도 뭐가 다를까 싶은데 매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줄 서서 먹을 맛은 절대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한번 다이어리 되지 않았나 싶어요. 유독 여기만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이것보다 그 측에서 주는 맛바두부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투덜투덜 된 거 치고는 다 먹긴 했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갑니다. 아침이 또 밝았습니다. 충칭의 유명한 음식으로는 허거가 있습니다. 제가 상하이 갔을 때 허거를 한번 먹어봤는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거든요. 그거를 찍어 먹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 팔각후추? 이름이 그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와 그거 씹을 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기도 안 씹고 그냥 뭐를 넘겨버리게 돼서 그때 허거 살면서 딱 한 번 먹어봤는데 다시 먹고 싶은 음식이다 막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충칭에서는 또 허거가 유명하다고 하니 유명한 데서 먹으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허거는 소스를 자기가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르는 방법도 모르다 보니까 혼자 칸막이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게로 가고 있어요. 일본 라멘집을 가면은 특히 그 이치란 라멘 그런 데를 가면은 칸막이가 사방에 다 막혀 있고 앞에 문이 열리면서 주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허거집에 1인 허거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고 좀 선선하네요. 이런 날씨가 차라리 좋은 것 같아요. 햇볕이 있는 것보다 걸어다니기가 훨씬 편해요. 이야, 이 맨션은 전부 다 철창으로 되어 있네요. 들어가는 길도 살짝 무섭습니다. 창문도 철창으로 막아놨고 안에 들어가도 빛은 없고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고 여기도 다 사람 사는데 지하에도 사람이 사나 봐요. 근데 지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1층이 아니라 벌써 한 6층은 되는 것 같네요. 저는 분명 1층 입구에서 들어왔는데 6층입니다. 언덕이랑 절벽이 너무 많아가지고 7층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라고 나왔는데 문을 안 연 것 같은데요? 잘못 찾아왔나봐요. 맞게 찾아오긴 했는데 브레이크 타임인가봐요. 다 불 꺼져 있는 거 보면은 어디로 가지? 문을 연 다른 지점으로 왔습니다. 와, 방금 주문을 하긴 했는데 주문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이 어플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 현지 번호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어플을 사용하지 못할 뿐더러 여기 번역기를 돌려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엄청 친절하신 덕분에 그 번역기로 하나하나 도와주시면서 막 채소도 추천해 주셔가지고 일단 고르긴 했습니다. 120위안이 나왔어요. 와, 그러면 한 끼에 24,000원이죠. 허거가 원래 비싸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 막 비싼 고기를 넣지도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맛이 궁금하긴 해요. 배가 너무 고파요. 쉽지 않네. 찍어 먹을 소스도 내가 알아서 만들어 먹어야 된대요. 뭘 넣어야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소스 만들고 고기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 맞나? 한국에 있는 허거집을 한번 갔었어야 됐어. 그래야 대충 뭐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식당인지 알았을 텐데. 이거 무슨 고기를 시켰는데 꼬치 같은 거를 무슨 고기인지 기억이 안 나요. 닭고기겠죠? 이렇게 구워 먹는 게 맞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그러니까 허거 먹을 줄 잘 모르는 사람은 혼자 오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잘 먹는 사람이랑 와야지 제값을 내고 뽕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맛이 없어요. 새우도 시켰는데 이거 손으로 까먹어야 돼요. 이 빨간 소스 묻은 걸 그냥 껍질째 먹을래. 来到关西长号吃 를 다 먹고 上千友， 먹거리 请往里 골목이 面走。 있길래 들어갔는데 上千种美食应有尽有，请往里面走。千种美食应有尽有，请往里面走。欢迎来到观音桥号吃街。 건물 안에 먹거리 골목이 있어서 그런지 이 냄새가 안 빠져요. 그 찔한 냄새랑 촉촉한 냄새가 와, 그냥 계속 코를 찔러요. 전부 다 향신료에다가 간이 센 그런 음식들. 应有尽有，请往里面走。欢迎来到观音桥号吃街，上千种美食。欢迎。 틱톡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또 춤추네요. 저 남자 어제 그 남자 아닌가? 근데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신기한가 봐요. 항상 다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네. 허거 먹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야시장으로 와버렸습니다. 오늘 그냥 마지막으로 음식 하나만 먹고 호텔로 들어가려고요. 뭘 안 먹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찐빵은 먹었는데 만두를 안 먹었다 그러고, 그래서 만두를 하나 먹어보려고 합니다. 새우 만두를 시켰어요. 5,000원이래요. 만두를 포장해서 호텔로 왔습니다. 근데 만두 맛은 어딜 가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약간 저도 이게 고추기름에 중독된 것 같은 게 그냥 옆에 있으니까 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두에다가 뿌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맛있는데 고추기름을 안 뿌렸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매워요. 이거 안 뿌렸어도 간이 딱 맞았을 거예요. 맵다. 이 사람들 근데 진짜 만두 먹는데도 고추기름을 뿌려서 먹네요. 고추기름 안 들어가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먹었습니다. 새우만두는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내일은 충칭 도심을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면은 좀 신기한 장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보려고 합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그 장소에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